근데 되게 지금 심지 그 환경 자체가 아이들도 3명 있고 되게 분주한 가운데에서 남편과의 이런 시간이 뭐 저녁 시간밖에 없거나, 근데 또 저녁에 또 만나면 서로 되게 피곤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어때요? 뭐 부모님이 가끔 이렇게 돌봐주시거나 하는 게 있나요? 친정 어머니가? 거의 가끔 있어요. 가끔. 근데 요새 뭐 코로나 이후로는 되게 자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어머님이,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약사셔서 그 환자들 많이 만나니까. 네. 이 코로나 이후로 조금 되게 많이 피곤해진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은 그런 친구들도 없어요? 서로 이렇게 잠깐 교류하면서 봐주고 뭐. 잠깐씩 봐주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없어요? 그런 가정? 같은 아파트에 있긴 한데 너무 육아 그게 스타일이 달라서. 아, 육아 스타일이 달라서. 아, 둘만의 시간을 갖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겠구나. 그러니까. 네. 근데 그나마 이제 아까 뭐 말했듯이 그 수면 교육 쪽이 잘 돼 있어서 보통 저녁에. 애들이 8시에 다 잠들어요. 그러면 이제 8시부터 한 12시 사이 그게 이제 저희 시간인 거죠. 네. 그래도. 근데 예, 좀 있는 편인데 근데 남편은 이제 뭐 넷플릭스나 게임 같은 거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시간도 더 쓰고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느낌도 있고 저도 좀 피곤한 면도 있고 그쵸. 그치. 그렇지. 심지가 제일 피곤하죠. 아니 이게 나갔다가. 근데 어느 쪽이 더 피곤하다라고 이게 또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게. 그렇지. 예, 이게 왜냐면 몸이 피곤한 거랑 정신이 피곤한 거랑 어느 게 더 피곤할까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고 스트레스를 사실 그러니까 많이 받고 있으면 그냥 노멀한 그러니까 좀 건강한 대화가 가능한 부부였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좀 더 전략을 막 세워야 하니까 그게 좀 그런 면에서 잘 못하고 있는 약간 주춤거리고 있는 그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완벽한 뭔가 무장을 하고서 가는 것만을 또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밸런스인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제가 호소를 통해 붙잡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텐션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도망 다닐 거냐. 언제까지 이 문제를 방치할 거냐. 이 부분이 우리 건강하다고 생각하냐. 당신이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맞냐 이게.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가정 환경인 게 맞냐. 맞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거라면 같이 배워야 할 것이고,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 정말로 나는 관심이 없다. 나는 그냥 당신 좋아서 결혼했을 뿐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가 나왔을 뿐이지 나는 솔직히 가정에 관심도 없고 난 애 키우는 것도 관심이 없어. 나는 그냥 내 삶을 살래 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보내드려야 된다 생각해요. 그거는 정말 그 상황이면 그러면 보내줄게요. 근데 그래요? 질문하면 안 되나? 예, 요거 그러니까 어때요? 워낙 이게 깊이 대화가 깊어지면은 뭐 별로 얘기하기 싫어하지 않아서 저도 잘 안 물어봐요. 그쵸. 그래서 무슨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방금 말씀하신 후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어텐션을 시켜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텐션 시키면 아직 심각성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역시 심지도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아니면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게 하려고 붙잡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 결국은 근데 인생이라는 것이, 인간의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어쨌든 부모로서 자식을 보호하고 내 인생도 보호하고 자식을 보호하고 또 남편의 인생도 보호하고 싶고 서로 간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는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자라는 좀 단호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잔소리는 절대 안 되는 거고 이제는 단호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그런 대화가 되게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사냥꾼들이 사냥감에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죠, 그냥. 맞아요. 결국은 그렇게 한번 진짜 단호하게 얘기가 딱 있어야 그래야지. 근데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러면 이제부터 생각하시라고.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깊이 생각할 생각이 나는 없는데 난 깊이 생각하면 힘들어 라고 한다면 정신치료를 받으세요. 그러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태반이에요. 맞아요. 근데 정신과 치료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예? 좀 더 전문성 있는, 저희는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라이프 코칭을 하고 이런 컨설팅을 하고 이런 부관계를 어느 정도의 심리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정도일 뿐이지. 그럼 전문의가 필요한 분들도 있어요. 약을 먹어야 될 수도 있어요. 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신적인.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라고 하지 않겠냐 우리가.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해결을 하자. 근데 그런 것을 전부 다 거부한다. 전부 다 거절한다. 그런 상황엔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 마음에 먼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먼저 이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확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먼저 생각하고 엘리가 그랬잖아요. 남편이 저를 끊었다고. 정신적으로 의존성을 끊은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함께 나아가야 될 팀인 건 맞아요. 근데 이거지. 같이 혼합 복식을 하는 거예요. 탁구든 배드민턴이든 같이 한 팀이 돼서 혼합 복식으로 싸우는 건데 내 역할도 있고 당신 역할도 있고 서로 그렇게 싸우는 거죠. 그래서 서로 내가 조금 이제 몸이 안 좋을 때는 이 사람이 좀 더 나한테 날아오는 것도 좀 막아주고 이럴 수는 있지만 한쪽이 다른 한쪽한테 완전 의지하고 저쪽은 혼합복식인데 이쪽에서는 당신이 탁구 잘 치니까 당신 혼자 싸워. 난 뒤에서 뒷짐지고 있을게. 이거는 한 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근데 의존성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서로 간에. 혼합복식의 경기장에 나가놓고 둘 다 채도 안 들고 있는 경우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면서 서로 왜 넌 안 해? 왜 네 역할을 안 해?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야 지금.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서로 간에 과도한 의존성이 있는 그것들은 끊어야 돼요. 이 사람이 없는 인생을 상상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는 지금도 그 상상 많이 해요. 엘리가 없는 세상. 엘리도 제가 없는 세상. 우리 그런 세상 생각하자고 얘기 많이 해요. 이게 꼭 헤어져서 이게 둘이서 우리 그만 헤어집시다라고 해서 헤어지는 거 말고도 갑자기 사건 사고로 사망해서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고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하지? 그것까지의 단단함이 내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놓고 얘기를 해야 상대방 입장에서도 내 눈빛이 나 너 아니면 안 돼. 난 너밖에 없어. 이러면서 그러면 우습게 봐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아니, 남편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래요. 상대방이 나한테 완전 의존성이 과하다 그러면 우습게 봐요. 그럼 내 맘대로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든 넌 나한테 끌려올 거잖아. 이게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냥감으로 있을 거야? 나는 계속해서 쫓아다녀야 돼? 그 확인이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 부부 맞냐고. 부부의 정의가 뭐냐? 가정을 이끈다는 것에 대한 정의가 뭐냐? 이것에 대한 진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나 머리 아파. 나 싫어. 얘기 안 할래. 그러면 저는 그때는 단호한 먼저 내 마음의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때는 그러면 이제 난 나대로 홀로서기 준비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치. 남편이 자꾸 피하면 이렇게는 내가
살 수 없다. 살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해야겠다. 네. 그렇죠? 네, 그럼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뭐 질문이 있거나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화를 좀 했으면 그쵸. 좋겠어.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제 지난날에 어떤- 후회한다고 하는 게 좀 더 전략적이었어야 되고 당신에게 그런 얘기를 이제 단호하게 호소력 있게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만약 당신의 자세가 뭐 난 그냥 뭐 만일 이런 거였다면 저는 이혼했을 거예요. 깔끔하게 오히려 더 끌고 가면서 감정이 막 안 좋아지고 그런 거 없이 우리 그러면 아직 좀 더 젊고 우리 아직 뭔가 더 인생의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우리 서로 관계를 정리합시다. 정리했다가 아니다 싶으면 다시 합치면 되는 거지. 정리를 합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는 그거 같아요. 감정이 너무 상해버리면 정말 그땐 정말 끝이에요.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저는 감정이 아주 심하기 전에 이혼을 고민해야 된다 생각해요. 많은 가정들이. 예. 그러니까 감정이 아직은 좋을 때 그때 헤어질 수 있어야 아이들을 잘 키울 수가 있죠. 이혼 상태에서 서로의 인생도 축복해주고 나하고 너하고는 안 맞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그래도 잘 키워야 되니까 서로 우리 친구로 잘 지내자 이러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일말의 감정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든 꾸역꾸역 살으려고 그냥 막 그러고 살면서 감정이 상해져 버리면 그때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지금 상태가 10년, 20년 그대로 유지된다 생각해봐요. 10년 뒤에 관계가 똑같아. 부부 관계가. 20년 뒤에도 똑같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때 심지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저리가 될지 몰라. 남편분을 보호하고 싶어. 심지로부터. 심지가 칼을 들면 어떡해. 몽둥이 들면 어떡해. 갑자기. 남편을 위해서라도 심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심지가 아직 마음이 이렇게 잔잔할 때 그때 심각한 상상을 충분히 해보시라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있을 근데 때. 아직 남편분한테 이런 얘기 해본 적은 없죠. 안 해본 것 같아요. 네, 심각하게.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한 적은 있지만 항상 피곤해하고 좀 눈치만 보다가 그냥 아예 얘기도 못해. 그냥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일단 그럴 수도 있어요. 피곤해하지 않으면 어떤 말을 할지 알기 때문에 항상 피곤해하기로 결정 내린 남편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집에 오면 모두가 갑자기 밖에서는 막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집에 오면 모두가 그쵸. 이렇게. 왜냐? 그러니까 만약 친구 만나서 술 먹자 그러면 안 피곤하거든요. 본인이 좋아하는 주제를 갖고서 뭔가 하자면 안 피곤하거든요. 하다못해 넷플릭스 볼 기운은 있거든요. 계속해서 오자마자 잠들고 쓰러지고 있다면 게임도 못하고 넷플릭스도 못한다면 그거는 실제로 진짜 피곤한 거죠. 진짜 아픈 거죠. 예. 아픈 거죠 그거는. 근데 다른 거 할 시간은 있단 말이죠. 다른 거 할 정신도 있고 다만 내가 얘기하자고 했을 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이렇게 불거지면 네. 결국은 그 엘리가 첫 번에 한 나를 먼저 알아라랑 그 단계에 저는 있어야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신랑이 저랑 대화가 깊어지면 결국 서로 상처 주고 막 싸우고 이럴까봐 아예 그죠. 맞아요. 패팅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저도 그랬지만 더 깊은 얘기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심지가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다가 사냥감을 간신히 멈춰놓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겁을 줘. 내가 너를 잘 데리고 살을게 이게 아니라 내가 널 잡아올 거야. 내가 널 쏠 거야. 막 이래버리면 도망가지. 그렇지 계속 도망가지. 그러니까 무시하고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고 되게 가짜않게 여기고 뭔가 그런 게 느낀 적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하고 더 깊은 얘기를 하면 결국 이 사람은 나를 또 상처 줄 텐데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 싫어지는데 난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럴 때마다 깊은 얘기를 할 때마다 내가 이 사람이 싫어지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사랑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깊은 대화를 안 하는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좀 더 그쪽일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면. 그러니까 더 전략적이어야 되는 거고 내 마음을 더 잘 다스리면서 그런 얘기를 호소를 하고 단호한 얘기를 하더라도 난 당신을 사랑한다. 사랑하고 더 잘해주고 싶고 더 당신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어쩌면 이혼이 그걸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더 좋은 친구로 남는 것이 당신을 위한 걸 수도 있으니까 이런 마음이 남아있을 때 진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이제 이전에 그 내가 상처 준 게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겠죠. 어떤 진지한 얘기를 한다 해도 내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당신을 폄하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그건 내 잘못이지 당신 잘못 아니다. 당신에게 정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내 인격에 문제가 있어서 나란 인간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꺼낸 거니까 그거는 정말 잊어줬으면 좋겠다고. 기억이 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선택한 이 사람이 하필 좀 이런 인격에 장애가 있구나 생각을 하고 좀 내가 고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너그러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이후로 내가 만약 그런 일을 꺼낸다면 그 순간에는 딱 이야기를 종료해도 나는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나도 오히려 그런 게 올라오려고 하면 이야기를 종료하겠다. 그런 얘기를 나는 함부로 하지 않겠다. 뭐 그런 것들을 서로 약속을 하고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사냥꾼 쪽에서 그걸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저쪽에선 나 상처 줄 수 있어요. 저쪽에선 나 상처 줄 수 있는데 그건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쫓는 쪽이고 내가 좀 더 아쉬운 쪽이니까 나는 상처 주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결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가 먼저 그걸 갖고 이제 그 마음으로 궁디팡팡 해주면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감정이 상하기 전에 심각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가. 그렇죠.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를 서로 점점 안 하고 속으로만 쌓다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감정이 됐을 때 그때 안 좋은 상황 얘기를 꺼내요. 근데 그러면 정말로 이게 진짜 이 가정이 파탄이 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서로 간에 그래도 그런 그래도 그 저변에 감정이 있을 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파하면서 얘기했잖아. 막 짜증내면서 너랑 못 살아. 진짜 아우 내 진짜 너 같은 인간이랑 내가 어떻게 살아. 헤어져. 이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울면서 얘기했었잖아요. 자기야 나 너무 괴로워. 근데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그냥 떠나 보내줄게. 여기까지인 것 같아. 이러면서 얘기했기 때문에 항상 상대 쪽에서도 정신을 차리게 되고 뭐지 이게 뭐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도 사이가 좋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감정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없는 삶도 서로 같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에 대한 이해, 상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전략적으로 좀 더 내가 이 관계를 좁히기 위한 공부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상대를 돌릴 수 있는 어텐션 시킬 수 있는 차렷! 잠깐이라도 나하고 얘기를 좀 합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어찌 보면 지금 이야기가 이제 그 세 번째 질문하고 그러니까 부부간의 갈등, 건강한 대화 부족 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랑 지금 어중간하게 좀 섞였어요 조금. 네네. 그래서 이제 남편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것 외에 좀 더 부부간의 갈등과 건강한 대화 부족 시에 대한
이 부분은 구체적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일단은 남편에 대한 이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된 것 같으세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 네. 예, 일단 나 먼저 돌아보고, 예. 그게 제일 큰 거 같네요. 지금부터 네. 제가 막 너무 멀리 보지 말고, 그냥 엘리가 말한 거에 좀 집중을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제이든이 말한 부분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